포도의 효능과 부작용, 포도의 칼로리, 당뇨, 종류, 포도주 담그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도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맛있고 영양가도 뛰어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포도의 효능. 항산화 성분. 포도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심장 건강. 포도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면역 강화. 포도는 비타민C와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식이섬유가 풍부한 포도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도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 당분 함유. 포도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당뇨병 환자는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 과도한 섭취는 고칼로리일 수 있으므로 체중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은 포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 문제. 몇몇 사람은 과도한 포도 섭취로 인해 소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도 칼로리. 포도의 칼로리는 포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g의 레드 와인 포도는 약 69칼로리, 그린 포도는 약 66칼로리 정도입니다. 그러나 포도의 크기와 성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칼로리를 확인하려면 포도의 특정 종류 및 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와 당뇨. 당뇨병과 관련하여 포도에 대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에는 당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도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분 함유. 포도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의한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와 혈당 관리. 포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돼 있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여전히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량 조절. 당뇨병 환자는 포도를 적정량으로 섭취하고 식사 전후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혈당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당뇨병 환자는 항상 건강 전문가나 영양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를 섭취할 때는 항상 개인의 건강 상태와 당뇨병 관리 계획을 고려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식이 습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 종류. 포도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맛과 특성이 다양합니다. 몇 가지 주요 포도 종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슨 시드리스. 씨가 없는 토마스는 주로 테이블 그대로 먹거나 건포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크기가 작고 밝은 녹색이 특징입니다. 레드그롬. 레드그롬은 크고 둥근 모양의 큰 포도로 붉은색의 피부와 당도가 높은 과육이 특징입니다. 신선한 상태에서 먹기 좋습니다. 글론베리. 글론베리는 크기가 작고 달달한 맛이 특징인 세 종의 포도로 블랙커런트와 레드그롬을 교배한 종입니다. 시라즈. 시라즈 포도는 주로 와인 생산에 사용되는 레드 와인 포도로 유명합니다. 진한 색상과 강력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 다른 유명한 와인 포도로 깊은 색상과 풍부한 터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포도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식용포도, 와인 생산, 건포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포도주 담그는 법.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단계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가정에서의 와인 제조 방법에 대한 기호입니다. 재료. 와인용 포도 적당한 종류를 선택. 설탕, 물, 와인 효모. 와인을 발효시키는 데 사용되는 효모. 단계. 포도 수확. 농장이나 상점에서 신선하고 익은 포도를 구입하거나 수확합니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선 신선하고 품질 좋은 포도가 필요합니다. 포도 압착.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주스를 추출합니다. 이때 씨나 껍질은 제거하여 클린한 주스를 얻습니다. 설탕과 주스 혼합. 압착한 포도 주스에 적절한 양의 설탕을 첨가합니다. 이는 와인의 당분을 제공하여 발효를 도와줍니다. 양을 조절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릅니다. 발효 설탕을 넣은 주스에 와인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효모는 설탕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화시키면서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는 몇 주 동안 진행됩니다. 발효 완료 및 여과. 발효가 완료되면 즉 와인을 여과하여
효모와 다른 꽃의 물질을 걸러냅니다. 적절한 시간 숙성. 완성된 와인은 일정 기간 동안 숙성되어 향과 맛을 더욱 향상합니다. 숙성은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에 담기. 숙성이 완료되면 와인을 병에 담아 저장합니다. 보관 조건은 와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어두운, 서늘하고 습도가 낮은 곳이 적합합니다. 와인 제조는 공간, 시간, 그리고 재료의 품질에 따라 다르며 특히 상업적인 와인 생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서 자신만의 와인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 상태와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도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